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장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많이 나와 계셔서 좀 놀래기도 했고, 저는 오늘 이제 청년의 이주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기로 한 내용이 관악구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의 하나의 좀 특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인구 감소 위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좀 동향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지역 이주와 청년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 같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이게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2020년에 우리나라의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라는 부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이렇게 넘어서는 시점이 되면서 이제 지방 도시에서의 인구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청년층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가까운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의 인구 특성들을 최근 5년간 저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이게 유소년, 청년, 중장년, 이제 고령 계층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청년 인구가 모든 연령 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전체 청년 인구의 약 90% 정도에 달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곳은 경상권이고 그다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역에서 소멸 위기라고 하는 그 지방 도시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악구에 온다고 해서 관악의 상황들을 좀 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도는 전국 지도이긴 하지만 이제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청년 인구들의 1인 가구 분포를 봤을 때는 서울시 관악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수도권 또는 지방에서는 좀 대도시 위주의 도시들의 청년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가구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지방의 작은 도시들에 높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 관악구가 청년 인구는 가장 많지만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그 출생되는 인구는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지방 도시로 이동한 청년들의 좀 특성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냈던 게 당연히 제주시는 아무래도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좀 이동 특성들을 봤을 때는 강원도나 충남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도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갖춰진 도시들, 살기 그래도 편한 도시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 춘천이나 몇 개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광역 교통망이 잘 돼 있어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어디로 그럼 많이 이동하는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그 결과이고요. 대부분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 지역 중 적어도 인구 20만 이상 정도 되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도시들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역에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출 수 있는 도시들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청년 정책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도 여기 관악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 관련 정책들을 좀 살펴봤었고 주로 어떤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좀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 아무래도 취업이나 이런 창업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부분에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주나 지역에서의 정착은 지역에서의 그런 삶이나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만으로는 그들이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런 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좀 주요 정책들인데요. 오히려 좀 도시 지역에서 좀 더 청년들이 없는 지역으로 청년들이 가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넥스트 로컬이라고 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도시에 가서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도 배우고 일경험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미 많은 지역들이 청년 관련 제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그 조례 안에 청년 시설 또는 청년 공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이제 많은 그 지자체별로 거의 공간을 지역별 1개소 이상씩의 청년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악구에서는 청년 시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청년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청년 정책 자체의 목적을 둔 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능과 용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제 좀 공간 중에서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공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에서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년 인구를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좀 촉진하자라는 차원의 제도들까지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보다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악구 청년 조례 근거해서 마련된 청년 공간들이 마련이 되었고, 대부분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나 라운지 성격을 갖는 공간들, 회의 공간들 같은 곳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청년의 이주랑 이제 공간에 관련된 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어떤 신문 기사에서 좀 재미있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도 있지만 지역을 바꾸는 청년이라는 이 제목이 되게 크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유출이 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으로 돌아간 청년들이 새로운 지역 내에서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그 MZ세대라고 대변되는 청년 세대들의 특징이 일하는 방식도 이제 좀 다변화되고, 그 디지털 기술 발달에 맞춰서 이제 뭐 리모트 워크라던가 스마트 워크라던가 그런 방식도 달라지고 거주하는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양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과 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넣어둔 사진들은 현재 이미 좀 젊은 분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인데, 이제 뭐 괴산이나 충주나 공주,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이제 강원도 지역들에 해당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을 활용해서 카페에서 파는 음식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나 또는 오래된 그런 공간을 재활용해서 갤러리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수도권이나 특광역시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혹시 지역에 대한 이주를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고민했으면 어떤 지역들을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비중이 있었지만, 그 외에 대도시에 비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던가 또는 쾌적한 자연환경, 이런 부분들이 꽤 높은 이유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 러스팅 라이프나 또 오도이촌, 워케이션처럼 도시 생활에 대한 것도 즐기면서 지방에 또 한적한 것도 즐기고 싶다라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식의 좀 변화되는 청년들의 의견과 동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유명한 이제 그 브이로그 유튜브인데요. 양숲이라고 해서 거의 러스틱 라이프를 대변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MBC PD가 전북 김제에 있는 빈집을 매입해서 어떻게 이걸 바꿔가는지 한 2년 정도 직접 거주하면서 찍었던 그런 브이로그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의 동향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으로 갈 때 예를 들어 이건 강원도고 이건 제주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업처럼 되면서 지역에 이제 와서 일도 하고 지역에 머물고 이렇게 좀 지내다 가라 하는 것들이 아예 그 공공에서도 진행할 만큼 주요한 사업으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한테 뭐 지역에서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하고라는 말을 하지만 그 이주라는 것을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정 목적에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한다면 이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원래 살던 거주지를 떠나서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정착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 의미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뭐 주거나 일자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선행 연구들 기존에 나온 많은 문헌들을 좀 참고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이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단계인 탐색 단계부터 해서 실제 거주지를 옮기는 이주 단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주 지속,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현상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그럼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뭐 당연하겠지만 지역 안에서의 여러 주체들과의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것이 바로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대부분의 청년 공간들은 결국 그 지원 정책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보니 저희가 분류한 기준에서는 주로 뭐 이런 취업 지원이나 창업 지원과 관련된 공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기능이나 창업 같은 공간들 또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지원 공간 같은 곳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청년들을 위해 뭐 거주와 관련된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봤을 때 뭐 하나의 건물 안에 하나의 용도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용도들이 대부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히 또 지방의 작은 도시로 가게 되면 좁은 범위 안에 약간 마을처럼 여러 개 공간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아래는 이제 실제 그런 공간들의 사례들을 좀 담아 보았고요. 저희가 지방 도시에 대한 좀 이주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대답을 해줬을 때는 의향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일단 의향이 있거나 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저희는 지역 이주에 그래도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었고, 물론 당연히 이주를 한다면 제주 또는 경기 같은 수도권 가까운 지역, 좀 특별한 지역을 선호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 위에 이제 그 지역의 이주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지라는 의견을 물어봤을 때 무엇보다 이런 주거 지원, 취창업 지원 같은 부분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내자 또는 이미 먼저 지역에 가서 뭔가 이주를 하거나 창업하고 뭐 정착을 한 사람들 또는 나랑 같이 이주를 해서 같이 생활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분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거랑 연결이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분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지역에 이주할 때 또는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 무엇이 도움이 됐고 무엇이 좀 방해가 됐었는지 실제 이주하신 분들에게 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주할 때 당시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는 이제 기본적인 그 생활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활 인프라 같은 부분들인데요.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지역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말 자연환경이 좋아서 해당 지역으로 간다던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어떤 문화를 즐기고 싶어서 가거나 했을 때 그런 지역의 매력 같은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지역살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같이 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한 거, 그리고 지역 주민과 기존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서는 뭐 의료시설이나 교통시설이 부족한 경우,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도 이제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토지나 주택에 대한 구입이나 그걸 이제 확보하는 데 어려움들이 또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청년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생애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아이를 낳고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양육이나 교육 환경 같은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건 이제 공간에 대한 좀 의견들을 물어봤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구분했던 공간들별로 청년들이 어떤 공간들을 수요하는 필요로 하는지 그 수요 조사를 좀 했었고요. 위에는 이제 관련된 정책이어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를 보시면 거주 공간, 업무 창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 지원 공간 안에서도 저희가 조금 세분을 해서 공간을 나눠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지방 이주 단계별로 원하시는 공간들도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을 봤던 이유는 초반에 지역에 대해 좀 고민을 하는 청년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정착에서 정주 지속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저희가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봤던 사례를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 원도심에 가면 이제 중학동이라고 하는 이제 아기자기한 그런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가 앞서 분류한 청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의 위치를 다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하나의 약간 마을처럼 여러 공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중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지만 일반 그냥 민간 청년들 단체 또는 개인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도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단 뭔가 공공사업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원래 지역으로 이주했던 그런 커뮤니티가 좀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그런 소모임들, 뭔가 이렇게 같이 책을 보고 논의를 하거나 또는 같이 뭐 러닝클럽을 하거나 이런 식의 작은 모임들이 많았던 지역이어서, 그런 움직임부터 출발해서 점점 다양한 청년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지역에 비어있던 공간들을 활용해서 창업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공주도 그 사업을 했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더 많은 활동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미 공주에는 많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공주에 와 계신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듣고 워크숍을 진행해서 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거주 공간이라고 할 경우 일단 단기간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같은 공간부터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쉐어하우스나 코리빙하우스 같은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또 업무 창업 공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부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수요가 꽤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실제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 커뮤니티 공간은 여기는 커뮤니티 공간이야 하고 특별히 만들다기보다는 이미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히려 운영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좀 접근성이나 좀 친숙함을 더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여러 지역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인데요. 이건 충남 서천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머무는 지역살이 프로그램들을 하는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활용되고 있는 커뮤니티 호텔 H라는 곳이고요. 요거는 강릉에서 이제 코워킹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파도살롱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아까 공주에서 이제 청년들이 했던 프로젝트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곳이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숨겨진 또 매장이 나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주랑 공주에 있는 책방이나 저기는 이제 그 카페인데요. 여기 카페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 상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여기 두 장소는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여기에 주인인 청년분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약간 지역의 주요한 그런 입구가 되는 역할들을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빌언덕 중개사무소라고 전북 완주에 있는 공간인데 지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를 이제 여기서 약간 중간 지원 센터 같은 기능처럼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청년 관련 정책을 안내하기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지원 기능들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단순히 지역에서 살아보는 걸 넘어서 살아가기로 가기 위한 이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관계인구라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에 머무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등록한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이제 꾸준히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이런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인구라는 단어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단어이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관계인구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으로 더 많이 이주할 수 있는 대상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제 외부에 있는 이 관계인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좀 갈등을 좀 줄일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계 안내인, 그리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를 관계 안내소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민간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의 한 사례인데요. 일본 교토 이주 계획이라고 하는 그 민간 임의 단체 활동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012년부터 지역에서 좀 진행되고 있던 그런 활동인데요. 이 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좀 연결해 주거나, 또는 지역 부동산 정보를 주거나, 또는 지역 금융기관하고도 좀 연결해 주고 그 이주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교토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 차원에서 이주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올 만큼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행정이나 금융기관, 대학과 연결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관악구도 지금 대학이 있어서 또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토에서도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지역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잡지 매체 사례인데요.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런 잡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중에 하나의 사례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도 있지만, 이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주면서 이 지역에 오면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있어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잠시 나왔었지만 반죽동 247이라고 하는 공주의 카페나 이 충주의 세상상해라고 하는 카페에서 이미 비슷한 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이 지역들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그런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인구가 지역에 꼭 들어오는 것이 이제 좋을까라는 의견들을 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은 특히나 지역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좀 문제에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 관계 인구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들어갈 때 지역 안에 원래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만들기, 네트워크 만들기,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과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전북 왕주에서는 이렇게 로컬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처음 경험할 때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좀 복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숙박 시설도 있고 사무실, 회의실, 뭐 부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업장,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머무르고 있어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지방 이주에 지원을 하는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지역에 살아가는 거는 이제 거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뭐 이제 그 서울의 상황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고, 뭐 이번 정부에서는 또 청년 정책, 청년 주거에 대해서 임대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택을 마련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진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으로 가서 뭐 새로운 그 삼터를 마련할 때 아무래도 다양한 방식의 그런 거주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전북 완주의 사례를 넣어왔는데요. 전북 완주는 이미 여러 가지 층위의 그런 거주 공간에 대한 정책들도 마련하고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거주 공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역에 와서 좀 경험을 해보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에 대한 숙박비를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에 좀 더 지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행복주택,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완주에 간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이게 청년에 대한 문제는 뭐 특정 누구 한 주체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주요 주체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역을 좀 바꾸어 나가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확보를 하고 그들 간에 좀 팀을 형성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이제 목포에 있는 공간이나 속초에 있는 공간, 또 문경에 있는 공간들을 좀 넣어놨는데요. 이 곳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는 공간들도 있고,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주거나 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지방 도시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의 움직임은 저는 서울 안에 있는 청년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좀 여기까지이고요. 네, 다른 부분은 좀 질문 받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